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한 내용 같은 경우도 스스로 말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씨 문자가 2개나 갔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직전에요. 네, 그렇죠. 계엄 12월 2일 날입니다. 예. 그다음에 12월 3일인가요? 또 12월 3일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 2명,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가 전화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제가 볼 때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했다기보다는 CCTV를 돌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CCTV를 돌려서 홍장원 전 일국정원 차장이 적었다고 얘기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소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쓴 메모가 있고 원본 메모가 있고 그리고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메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인지 앞에 2가지의 메모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달라라고 이야기한 3번째 메모에 본인이 가필한 4번째 버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이 왜 앞에 2가지의 메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어떠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함으로써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이 2명의 진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란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도 오늘 다시 한번 출석을 하는데 윤정 기자 일단 지난 변론 때 일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 일단은 정치인 체포조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좀 네.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진실을 한번 다퉈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이 2번이나 불려 나온 증인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본인이 받았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8차 변론에 출석을 해서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메모의 작성 경위도 이 진술한 것과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것을 따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국정원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김종욱 김정관님 일단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느 방송에 나와서 메모 작성의 어떤 공간도 좀 틀렸다,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신빙성에 굉장히 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자, 오늘 나와서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른 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한 내용 같은 경우도 스스로 말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씨 문자가 2개나 갔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또 직전에요. 네, 그렇죠. 계엄 12월 2일 전날이죠. 날입니다. 예. 그다음에 12월 3일인가요? 또 12월 3일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 2명,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가 전화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제가 볼 때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했다기보다는 CCTV를 돌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CCTV를 돌려서 홍장원 전 일국정원 차장이 적었다고 얘기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소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10시 58분부터 11시 아마 6분까지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1시 6분 이 상황에 CCTV를 돌려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는 뭐냐면 좋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한 10분 정도의 모든 CCTV를 돌려보자. 전 그걸 확인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편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조태용 국정원장은 왜 나에게만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는가. 그러면서 CCTV 다 돌려보자고 얘기했고요. 메모가 4종류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막 흘겨 썼다라고 하는 메모지 내용들을 가지고 정서를 했다. 자기 보좌관에게 시켜서 정서를 해서 내용을 적었는데 그 정서 내용을 나중에 이틀인가 후에 봤더니 소위 보좌관이 적은 내용 자체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가피를 했다. 그렇게 따지면 맨 처음에 적었던 메모지 하나, 가필한 메모지 보좌관이 한 거 2번째, 네. 본인이 가필한 게 3가지잖아요. 그럼 3개의 메모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용지 같은 경우는 2개만 있는 거죠.
맨 처음 메모했던 메모용지, 가필한 적은 거 위에다가 가필했던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왜 4개라고 얘기하는가?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제1국정원 차장의 보좌관을 불러서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았을까?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네. 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진술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점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가장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진술한 사람은 저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국정원 원장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제기하면서 저희 진술자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추후에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변론 과정에서 훨씬 더 명백하게 사실적 일관성이 밝혀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홍장원의 메모, 증거, 증언에 있어서 좀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던 것이 메모에 왜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물론 마지막에 4번째 버전의 그 메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위치 확인을 하는 것과 이게 체포조로서 검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홍장원 차장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있어서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공터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흘려 썼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가피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쓴 메모가 있고 원본 메모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메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인지 앞에 2가지의 메모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달라라고 이야기한 3번째 메모에 본인이 가필한 4번째 버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이 왜 앞에 2가지의 메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어떠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함으로써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이 2명의 진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란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썼던 원본 메모와 보좌관이 쓴 내용의 그 메모가 만약에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를 보좌관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출되어 있는 메모 자체가 원본이 아니고 보좌관의 기억에 따른 메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메모의 향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썼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공터가 아니라. 그럼 사무실에서 서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무실에서 서서 쓰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썼다면 본인이 메모를 보고 본인이 다시 정서를 하면 됩니다. 가필되어 있는 글씨체를 보면 그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서를 시킨 것인가? 똑같은 내용의 2개의 메모를 현출시켜서 정치권으로 하여금 나름의 크로스체크라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면 체포 명단이 홍장원 1차장에게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하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자기 수하에게 얘기했던 체포 명단,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들려줬다고 한 체포 명단이 거의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단의 일치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명단과 관련해서 가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소위 메모했다고 얘기하는 홍정원 1차장에 대한 신빙성들을 갖다가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헌재의 전략이지 체포 명단에 대한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명단이라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어떤 포고령에 있어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에게는 위치 확인 자체를 그냥 부탁을 했던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이게 체포 명단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았나 싶고 오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